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경호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경북 안동시 오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인 퇴계 유황선생과 함께 도산서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김유동 경북 안동시장을 만나 국내 대표적인 학문의 도시인 경북 안동시가 경북의 거점 도시로 재도약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저물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됐는데요. 안동시장으로서 우선 지난 한 해를 한번 평가해 주시죠. 좋은 일도 많았고, 또, 한 해를 지나면서 어려운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008년도 6월 8일 날,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화 예천경계지점에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여기에 미래에 뭐를 담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잖아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2008년도 12월 29일 날 정부의 역점 시책인 4대강 살리기에 제일 첫 번째 우리 안동 시가지 앞에 있는 낙동강 둔치에서 총리를 모시고 이 4대강 살리기에 첫 번째 기공식을 가졌던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착착 진행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강을 통한 역사와 또 문화와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적 축제로 이렇게 선정돼서 세인의 주목을 받던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신종 프로로 인해서 취소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아쉬운 점을 남겼고 또 전 국민적으로 또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그런 한 해를 보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안동시 장기 종합 개발 계획 이렇게 마련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안동이 광역 경제권 시대의 거점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 첫 번째가 경상북도 도청이 북부 지역으로 옴으로 인해서 여기 따르는 이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여러 부분 쪽으로 10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10만 계획의 인구를 유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따르는 공공청사 이전 문제, 기업의 유치 문제, 또 인구 유배 문제, 그리고 또 경상북도 중심지로서의 역사 문화를 갖고 오는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문제 담아야 될 이런 장기 구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사통오달에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도로망을 구축해주는 동서유축고속도로, 동서오축고속도로, 또 신도청 소재지와 연결되는 그런 에소시망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떠오르고요. 특히 경상북도 발전 전략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102대 간의 에코 녹색 성장에 대한 장기 비전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문화를 또 담아야 될 이런 부분. 또 이 낙동강과 관련돼서 4대강 정비와 관련된 여기에 또 이 장기 개전에 담아야 될 이런 부분. 특히 3대 문화권이 이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는 유림공원 또 유교와 관련된 우리 경상북도의 또 대한민국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또 성인을 갖다가 이렇게 현창하는 이런 사업들이 장기 구상 속에서 당겨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한국 언론인 포럼이 그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 지방자치 대상에서 안동시가 그 문화체육부문 대상을 이렇게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이렇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상을 언론인협회로부터, 받아서 상당히 기쁜 마음 아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을 비롯해서 21개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 전체가 이 박물관 도시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문화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년 한 해에 이 고택 체험으로 다녀간 분들이 한 5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지역이 청정 지역입니다. 올해에 46개의 크고 작은 전국대회를 안동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체육도 하고 역사 문화도 탐방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그 체육인이 몰려오는 막 그런 지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원래의 문화체육 부분의 대상의 자치 대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장께서 방금 그 고택에 관한 자랑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이들 고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 상품이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 고택을 그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지역에 고택이 약 한 400여 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퇴락되고 또 우리 생활하기에 불편했습니다. 정부의 역점적인 그 유교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끝나는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그 고택들을 거의 정비가 다 됐습니다. 특히 그 화장실 문제, 또 샤워하는 부분, 또 이렇게 그 퇴락된 부분들을 다 정비를 해서 이제는 와서 하룻밤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토대가 다 됐습니다. 돌아간 해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더니 이외로 전 국민적인 열풍을 보입니다.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게 하루 저녁에 한 200~300명씩 잡니다. 우리 한참 여름 성수기 때는 다 파급한 게네 수천 명 정도의 그런 고택에서 어떤 체험이지. 예? 가족들하고 와서 300년 전에 500년 전에 농암 이연보 선생이 사셨던 방, 태계 선생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곳, 이런 수많은 그런 종택 서원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니까 정신교육도 되고 문화 탐방도 되고 또 아울러서 그 가족들도 굉장히 만끽하는 그런 걸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관광에 새로운 그런 지평선을 열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고택문화 체험을 하는 데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또 거기 따라서 해설사들도 있습니다. 전부 곳곳이 해설사를 배치해서 의미 있는 하룻밤을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그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의 현재 의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세계 연맹 총회에서 탈의 상징과 관련된 문화 지도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라는 명목으로 출발됐던데 6년 연속에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고 최근 2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1000개 축제 중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전 국민들이 모여주고 열흘 동안에 100만 명이 모여드니까 이걸 가지고 세계화 냈다고 하면 되겠다 해서 출발했는 것이 2006년도에 9월 28일 날 세계 탈문화예술연맹 이마코라고 합니다. 연맹을 안동을 주도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40개국 96개 단체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탈을 쓰면은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없고 나이 차이가 없고 흑인이다 백인이다 황인이다 인종의 차별 없고 그러니까 탈을 쓰면은 66억 인류의 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평등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을 통한 평등을 통해서 인류가 지향하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마코의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에 지향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이렇게 현판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독립기념관이 왜 안동에 있을까 하는 뭐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하게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면은 안동이 가장 진원지고 가장 격렬하게 가장 많이 했던 곳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안동의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만주에 건너가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 석주 이상영 선생이 초대 국무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요새 같은 국회의장이죠. 국민회의 의장이 일송 김동산 선생입니다. 또 민족저항시인 이육사, 청포도 이육사 있지 않습니까? 이육사 시인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상해를 건너가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들을 전부 안동 속에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에서 안동은 독립운동하는 기념관을 마련해서 그래서 국민의 정신교육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2007년 8월 10일 날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수많은 학생들이 이 독립운동의 성지 현장에 공부하러 오고 또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독립운동의 그 역사의 사실을 체험하고 또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번엔 그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안동의 핵심 현안은 무엇보다 바로 이 경북도청 이전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향후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2008년 6월 8일 날이 확정됐고 그 후에 지금은 추진 체계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경상북도의 추진지원단, 안동의 지원단, 그리고 또 예천군의 지원단이 마련해서 갑니다. 또 이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위원회, 중앙정부 차관급으로도 몇 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50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 전문가를 비롯한 석학들, 연구원들 포함된 자문위원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0년 한 1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신도시에 들어갈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그 도청 소재지도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결정되어질 겁니다. 이후로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은 그 물건 조사를 해서 보상이 나가고 보상이 나간 후에 단지를 이렇게 조성한 후에 거기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 그 다음 주에 전기, 전력, 통신 다 이런 매몰 되면은 그때 이제 도청청사가 짓고 경찰청이 짓고 교육청이 지어지는데 도청청사의 경우는 이런 보상이 마무리되면은 201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3년도에 집을 다 지어서 현재 도의 계획은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도청이 다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당수 전국 기초 단체들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산과 창원 진해 이렇게 세 도시는 실제로 통합이 의결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행정구역 통합 분위기가 혹시 경북도청 이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변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생활권이 확대되고 환경이 반해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통합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통합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원, 마산하고 진해 쪽은 곧 연접이 돼서 여기서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이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제공을 한다 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이 시군마다의 그 농촌 형태의 그 전통 이런 부분 쪽으로 정체성이 확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봐서 경북 쪽에서는 이미 1995년도에 10개 시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안동도 마찬가지로 안동군하고 안동시하고 이미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걸 통합되어 있는데 10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논의를 하는 이 추세를 본다면 경상북도 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도의 광역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도를 무슨 통합한다든지 개척무제를 없애다든지 이거는 논의를 지금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단체 내에 그 청사가 없는 곳은 경북뿐입니다. 안동의 지역 특산물을 하니까 간고등어가 가장 유명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사과, 한우, 뭐 이렇게 이런 그 특산물들이 이미 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그 지역 특산물들이 그 전국적인 브랜드 파워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더욱더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낙동강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입니다. 공기 오염 없죠. 토양 오염 없죠.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풍부한 자양분이 있죠. 밤낮의 기온 차이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명한 게 사과. 무슨 사과 하면은 면적도 제일 넓지만은 맛이 이겁니다. 뭐 한 200만 명씩 인터넷 투표해버리면은 얼마입니까? 한 50%대 왔다 갔다 합니다. 국민 선호가 높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상도 받고 계속 브랜드상 받죠. 사과 그렇죠. 고추 생산량 1위에 유통이 25%입니다. 고추 그렇죠. 그 다음 지역에 보면은, 산약, 마. 요새 건강식품 해가지고 뭐, 완전히 소비자가 뽑은, 그 여성 소비자가 뽑은 그런 파워 브랜드의 대상을 연이어 이렇게 받고 있죠. 또 이 소고기 있잖아요. 이 지역에 나오는 청정, 안동, 한우. 이 지역에 나오는 강고등어. 이렇게 염장을 해가지고 쳤는 거. 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 수출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뭐, CNA, 미국 그 방송에서 이 안동 강고등어가 아주 유명하다고, 이렇게 소개 나가 있더랬는데, 뭐, 또 이 지역에 또 나오면은 뭐 유명한 문화재 술, 안동 소주, 쌀 소비하고, 또 좋은 기호에 맞는 또 소주 나오고 있죠. 청정 녹색 자원지대가 이 산업화는 뒤떨어졌지만은 막 이런 농특산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자원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은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이제 민선 사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재임 기간 동안 소회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안동은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갖고서 이것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장 동력을 하면 오른쪽으로 문화산업이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CT 그러니까 IT를 접목한 그런 문화산업.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의 생명산업인 바이오산업 이 두 가지를 성장 동력으로 해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나래를 펴러가는데 그런 정립을 해왔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한 그런 어떻게 긍지나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북 안동은 유교 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로지향의 도시입니다. 추로지향은 공자와 맹자의 고장이란 뜻으로 정조임금의 퇴계 선생 지점과 함께 공자 77대 종손 공덕성 선생이 도산서원에 휘호를 남긴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곳 안동을 한 번쯤 찾으셔서 유네스코 세계문화도시연맹에 가입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향과 멋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5년 만에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무분기로 타결지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노사 잠정 합의안을 넣고 조합은 찬반 투표를 벌여 조합원의 62.2%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올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성과금 300%와 경력금 등 일시금 500만원, 주식 40주 지급 등의 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노사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더욱 사랑받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대차 노사 이번 무분규 노사협상 타결은 중도 실리 노선이 이뤄낸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경훈 노조지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도 중도 실리 노선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사업은 목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다. 투쟁의 수단입니다. 이 지부장은 이와 함께 내년도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아마 2010년부터는 저희들의 새로운 노동자의 집행 기조와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을 아마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명실상부한 무분규 노사 협상 타결을 기록한 현대차 노사가 당장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노사 협상에서도 이 같은 노사 상생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